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저금리 상황에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은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상당수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패닉 바잉까지 겹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신용대출까지 막히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시장을 봤을 때에는 아파트 아닌 다른 유형으로까지 매수의 불길이 번지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다세대 주택 연립의 주택 가격들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거래량이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도 패닉바잉 현상이 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 하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다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급상승을 하면서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으로서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제 6월 달 6,300여 건의 상승분을 기록하면서 7월 달에는 7천여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들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세 수급 동향 지수도 굉장히 102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7월 달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 사실 뭐 단기적은 아니지만 또 갑자기 또 급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의 그런 피로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난 84 부동산 대책과 함께 더불어서 617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벗어나고자 할 수 있는 주택의 구입 마련들 대체 상품으로 이제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연립 등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제라고 하면은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아파트는 3억 원 초과되는 이상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전세를 구입을 하게 됐었을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이 이제는 막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이런 유형으로서 오피스텔의 그런 소형 주택의 유형으로서 투자처가 계속 옮겨가고 있는 부분도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파트는 이제 4년, 8년 장기 임대 주택까지도 규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8년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이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에는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으로서의 그런 수요가 분산되는, 또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풍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에 비해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을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과 정부 주도의 개발 호재들이 아직 이런 빌라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수요가 몰리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하실 때도 좋은 다세대 주택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주택들이 가격대가 오르고 또 전세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의 증가가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흔히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빌라 투자에 있어서는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뭐 2억, 3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몇 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보 투자자로서도 이제 접근성이 쉬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금액은 이제 서울도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역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또는 멀거나 또는 서울의 중심가, 뭐 서울 강남 3구라든가 또는 도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이런 업무지를 띠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또 투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소액으로 움직이겠다 하실 경우에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이런 선택지가 넓은 그런 투자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시점, 전세 가격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서울의 지역들부터 아파트 가격에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임대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인기 있는 지역부터 가격이 오른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소액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전세 가격이 뭐 1억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 놓으셔도 전세 금액이 2천만 원만 올라가도 투자 금액을 거의 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소액으로 더욱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굉장히 장점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분석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지역이느냐? 서울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라든가 업무 시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하기에 편리한 이런 생활의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개발 호재가 있어야 이 지역이 더욱더 붐업될 수 있고 또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오래된 지역의 그런 오래된 빌라를 선택하실 때는 추후에 이제 재개발의 가능성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이 가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재개발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이주 수요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빌라를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또 이런 노후도라든가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적인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준신축이라든가 신축급의 그런 주택들을 선택을 하신다면 뭐 엘리베이터 구성이라든가 주차의 공간의 용이함 그리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으로 좀 소액으로 접근성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투자 체크포인트 살펴드리겠는데요.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취등록세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연립들을 투자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세가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장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면은 임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격 상승하게 되고 임대주택은 계속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공급 대비 수요가 포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큰 수익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하면은 누구나가 취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청약이라든가 무주택 기간을 통해서 청약을 넣으시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뭐 경공매부터 시작을 해서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다세대 주택 투자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도 다세대 주택의 투자로 접근성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가능성의 주택 유형이고요. 이제 노후된 지역의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을 투자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절세를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이제 곧 내년도에 신고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혜택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아직 남아있는 시점에서 마지막 재테크 기회,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또는 오피스텔의 투자 방법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하고 왔습니다. 결국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 바잉의 수요가 이제는 좀 저렴한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체크 포인트 잘 살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도 두 지역에서 선배를 오셨다고 합니다.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인데요. 6호선과 경의 중앙선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원압력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구 하면 일단 아파트는 정말 인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제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도 그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서울의 가장 중심인 지역입니다. 용산구이기도 하고요. 7광역 중심지로서 많은 개발 호재들, 교통부터 시작을 해서 창출이라든가 또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선 사업도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민족공원의 개발 사업을 기준점으로 해서 용산의 동쪽 라인한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이태원의 그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 라인으로는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용산역 뒤편 정비창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후암동부터 시작을 해서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 그리고 효창동 라인들은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파들, 한남 뉴타운이 그랬듯이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노후되어 있는 개발 사업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원효로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의 용산역 주변 지역의 개발들을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그런 상업지구 연결들이 같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산에서의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죠. 한남뉴타운을 필두로 해서 뭐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유엔빌리지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쪽 라인에도 많은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들이 아직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미래, 끝을 더욱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평당가 1억 5천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에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는 지역을 선점해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사실상 이 지역에 큰 수익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입주권에 큰 장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의 용산 정비창 개발 부지도 이번에 또 발표가 나왔듯이 상업지라든가 업무시설의 확충들을 조금 더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자, 효창동 주변에는 많은 업무시설, 마포공덕이 바로 한정거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공덕의 업무시설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더욱더 많은 업무시설들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광화문이라든가 종로 지역 그리고 또한 영등포 여의도의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 그리고 강남 지역까지도 모든 대중교통과 그리고 또한 간선도로의 그런 장점으로의 우수함으로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 이동 동선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족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넓은 공원, 숲세권이 조성이 되는 것이 주거 환경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성 사업들,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의 환경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민족공원 조성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단계적인 개장들을 하게끔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수성부 부지라든가 유엔사 부지가 이제 매도가 되고 특히나 이제 캠핑 기지까지 이전을 예정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복합적인 시설들 거기에 따른 개발 여파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들 많은 개발 사업들이 용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효창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에 많은 예측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뭐 2가지, 3가지가 아니라 뭐 수십 가지가 될 정도로 용산의 개발 호재는 너무나도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일례로서 교통 호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광명 고속철도부터 시작을 해서 신안산선이라든가 GTX AB 노선 더블이죠. GTX가 A 노선과 B 노선이 서울역을 지나가고요. 신분당선까지도 지금 용산에서 이제 북부 연장까지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 서울역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5개의 광역 철도망이 또 추가가 된다면 지금 현재 7개의 노선에서 총 12개의 노선으로 구성이 된다. 서울역은 앞으로 복합적인 모든 역세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환승센터의 역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역까지의 철도 지상철을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까지 추진이 된다면 용산의 발전이라든가 개발 사업들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라인들 개발도 이제 하나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1조 6천억 원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합적인 업무 시설의 증가와 이제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 뭐 호텔, 관광 모든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발 사업의 가시권 내에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호재가 넘치는 지역이니까 아파트 투자 원해도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볼게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효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액 4억 4천부터 4억 7천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효창공원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역세권이고 바로 공덕 업무지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효창공원역 주변에 5억 원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나왔었을 정도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메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지금 현재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기 있는 지역부터 전세가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용산 지역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역세권이기 때문에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110에서 120만 원까지 월세가 나올 수 있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2억 원 중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효창동 하면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되냐? 개발 호재입니다.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 호재로 가셔야 되는데 용산의 미래가치 정비창 부지의 개발 사업이라든가 민족공원 조성, GTX 교통 호재 너무나도 풍부하고요. 북부 역세권 개발도 지금 현재 강북 최대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된 지역들의 재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집가가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다리기만 하시면 된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임차가 쉽게 맞춰질 수 있는 주변의 직주 근접성의 우수함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라든가 초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에서 여기서 1분 거리의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인데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다시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성북동 하면은요, 학군 유명하고요. 또 고급스러운 주택단지가 기대되는 지역인데 저희가 가볼 지역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공공재개발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조금 더 용이하게 그리고 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제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사업들, 공급 물량을 서울 내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공공재개발의 그 시범 사업지구로 첫 번째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성북 1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성북동 하면은 이제 고급 주택단지라든가 대사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대학가들을 끼고 있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성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 1구역이고요. 주변에 성균관대학교라든가 가톨릭대학교 또는 한성대학교 많은 대학군들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고급 주택단지가 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노후되어 있었던 곳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너무나도 구도심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이 그런 개발 사업들을 예정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목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북 1구역은요. 정말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재개발뿐만은 아닙니다. 서울의 도심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과 주변에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성균관대학교, 대학로를 또 끼고 있고요. 한성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의 그런 수요들도 같이 함께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재학생만 하더라도 22만 명 그리고 또한 도심 지역에 70만 명 상근 근무자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신다면 동대문 상권이라든가 대학로 상권까지 포함을 시켜서 약 100만여 명 이상의 임차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북 1구역이 서울 지역에서도 입지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성북 1구역은요, 지금 현재 토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이미 기획들이라든가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15년에서 17년 정도 가까이 진행이 될 정도로 너무 지지부진했었던 사업들인데 노후 불량도부터 시작을 해서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개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재개발의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었던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속도가 더욱더 가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 아닌 공공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공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공공 참여 개선을 통해서 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담분들을 대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특히나 중도금 같은 경우에도 60%가 아닌 40%까지 가능하시고요. 사업 기간 또한 굉장히 반으로 단축될 수 있는 장점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예외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개발이 정말 메리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사업 지정을 통해서 이제 시범지구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올 하반기 기대를 해보신다면 성북 1구역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동북선의 경전철 사업들이 2025년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원의 구성 사업으로서 이제 왕십리역부터 시작을 해서 상계역을 지나가는데 이것 또한 역시 동북권의 그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아 사거리역에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4호선을 이용하는 성북 1구역도 굉장히 큰 여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들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미래 융합적인 그런 비즈니스 벨트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도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이제 단순히 자족적인 그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적인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함께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많은 그런 직장인들의 구성 사업, 연구원들의 조성들이 대학가의 그런 개발과 함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 성북 1구역만 좀 찾아보셔도 구옥 물건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대기자가 너무나도 많을 정도인데 지금 분양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점 그리고 또한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요. 바로 등기를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이제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시에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자, 재개발 예정 지역의 투자 금액 2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아파트의 입주권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전통적인 부촌 지원에서 이제 노후되어 있는 재개발 사업들을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런 대학가라든가 또는 업무 시설의 접근성이 좋고요.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장기적인 보유에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핵심적인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입주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성북구 성북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자, 부동산으로 돈 벌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ENR 연구소의 김창봉 본부장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짝 보니까 오늘 저희가 만나볼 유형이 특히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유형인 것 같은데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강남 쪽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심이 있다 하면은 부동산 뉴스를 접해보고 또는 이제 보도 자료를 접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는 그 부동산 신조어가 왜 나왔고 그리고 그 과연 똘똘한 한 채를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갈아타냐 이런 얘기가 불과 3년에서 4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대한 어떠한 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그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지역이 어디일까? 강남입니다. 강남. 그래서 오늘은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시는 강남 안에서 상가와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강남권에서 똘똘한 한 채 찾으러 바로 기호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과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이미 탄탄한 상권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와 수요를 자랑하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소형 주택을 만나볼게요.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강남구에 대한 어떠한 개발,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일단 상업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업무시설 그리고 또 여기서 IT 벤처 산업지 그리고 또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업무단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강남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그러한 이제 그 개발지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만나볼 곳은 바로 논현동입니다. 특히나 이제 논현동 안에서도 고급 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9호선 선정릉역이죠.
9호선 선정능력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당선까지. 그래서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 더블 역세권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강남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로변에는 상업지이다 보니까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 바로 이제 주거 지역이죠. 뭐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주거 지역인데, 특히나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고급 단독주택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제 연예 기획사 회사라든지 이러한 이제 사옥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이제 주거지에 있어서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블럭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삼성역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바로 이제 코엑스가 있고, 그리고 옛 한전부지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신노년역, 바로 이제 강남대로로 가보시게 되면은 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러한 이제 상권들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시설입니다.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이 바로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 밸리로 이루어져 있는 어떠한 이제 기업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테헤란 밸리까지 어떠한 이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구 안에서 사업체 수를 한번 따진다 하면, 그러니까 일자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자리를 따진다 하면 바로 이제 7만 1천여 개가 되겠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강남구 안에서 종사자 수를 따진다 하면 69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리고 타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까지 찾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구 중 월 평균 소득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그러한 이제 가구가 40%가 된다라는 점. 그만큼 이 일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고소득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게 대형 평수의 고가의 주택이 아닙니다. 소형 평수의 1, 2인 수요에게 임대를 놓는 그러한 이제 소형 주택인데, 강남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안에서 이러한 이제 1, 2인 수요들을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를 따졌을 때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1, 2인 수요들에게 임대가 놓기 좋은 그러한 이제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소득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고소득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추후에 이제 그 뭐 전세가 새로 이제 갱신했을 때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소형 가구분들이 살아가기에, 그리고 직장 다니기에 이보다 더 편리한 지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남구에는 워낙 호재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저희가 압축을 시켜서 만나볼게요. 대표적인 호재 어떤 거 보시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호재가 바로 이제 지비스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사업에 들어간 옛 한전부지, 바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현대그룹의 신사옥이죠. 신사옥인데, 우리가 이제 제2 롯데월드가 완공되었을 때 착공에서부터 완공 단계까지 그 일대에 있는 파급력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는데, 한 번 더 그러한 이제 그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인데, 매물지 인근에서 이러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를 우리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남 안에서 이렇게 높은 층에 어떠한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고 한다 하면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가능성 또한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개발 사업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대 그러니까 이제 송파까지 요 일대를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고용 창출 효과도 그렇습니다. 고용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 시작하는 단계부터 약 8만여 명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자리 창출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인프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일대에 교통 유발 정체 어떠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대중교통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철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SRT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개발한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강남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스케일이 남다른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즘 뭐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가격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 금액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형 주택, 다세대 주택까지 어떠한 이제 전세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매매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9,500에서부터 3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6,5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3천원 월세 100만 원입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5천에서부터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6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한 투룸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대는 국제업무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9호선과 분당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두 정거장씩만 이동을 한다 하면 신분당선과 그리고 2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이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교통 라인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1, 2인 가구에 대한 어떠한 최적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분리형 원룸입니다. 분리형 원룸인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분리형 원룸 다세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주변에서 이번에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투자 금액은요. 자, 2억 6,5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뭐 늘어나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좀 꼬박꼬박 월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지금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위치가 서초구 서초동인데 상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한 어떠한 이제 월세 시장, 안전한 월세 이러한 거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수요입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제외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바로 서초구 서초동 안에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에 위치한 상가인데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어떠한 이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가를 보시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상주인구가 풍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초동 이렇게 법조타운이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대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입시학원,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입시학원들이 본점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학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부한 어떠한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상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장사가 잘 되어야만 하겠죠. 이러한 인구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매출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상가의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대역 바로 이제 약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8m, 8m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코너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서초구 안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입주하는 물량들을 한번 봤을 때 이러한 물량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새로이 어떠한 이제 고가의 아파트로 입주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또 이제 소비력이 높은 그러한 소비층들이 서초구 안으로 몰려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선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특히나 이제 서울 안에서 투자를 할 때에는 2호선만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이용객이 많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만큼 상가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봤을 때 서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 역시 고소득자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만큼 전문직이 많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소득이 높은 그러한 이제 소득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테헤란로의 이런 이제 야경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테헤란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는 바로 교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투자를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좀 수요가 안정적인 보장된 지역을 원하실 텐데 바로 그런 지역이 저희 만나보는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합니다. 자, 교대역 역세권을 살피고 있는데 이쪽의 개발 호재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한번 개발 호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동, 우리가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 그 경계를 따졌을 때 바로 강남대로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서초, 한쪽은 강남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를 한번 따졌을 때에는 서초구에 비해서 조금 이제 높은 빌딩들 그리고 이제 신축의 어떠한 오피스 건물들 그러한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이렇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쪽부터 이제 서초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한적한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높은 빌딩들, 강남구에 비해서 높은 빌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떠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제가 입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남역까지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테헤란로의 어떠한 연장선이 바로 서초역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점. 지금 현재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건물들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의 가용 용지 이러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가 검토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제 서초대로 역시 높은 건물들 어떠한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건물들이라든지 유동인구가 풍부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롯데칠성 부지 역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창고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굉장히 강남역에 붙어 있는 이 땅을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협의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곳에 롯데칠성의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10년 전에 삼성타운의 어떠한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파급 효과를 바로 교대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바로 이렇게 이제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도 이번 그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수요를 받을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초역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업무 시설이 이제 들어서죠. 바로 이제 국내 최대 개발 업체 바로 개발 업체에서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변으로 봤을 때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상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큰 어떠한 이제 그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동인구죠, 유동인구.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도 이번 상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테헤란로 따라서 건물들이 즐비한데 여기에 또 업무 단지들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개발 호재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의 상가 투자 금액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6,500에서부터 6억 7천만 원입니다. 호실도 다양하고 층수도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부터 250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있어서 금융 상품에 있어서도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가 담보대출로서는 어떠한 이제 규제가 없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높다라는 점. 그래서 최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4천에서부터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래도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일대에 신규로 공급하는 어떠한 신축의 건축물,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희소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이 공급이 되는 오피스 건물이죠. 오피스 건물, 바로 이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자,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그 판매 목적인 그러한 이제 상가로 임대를 했을 때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플러스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업무시설로도 임대가 가능하다 하면 폭넓은 임대 어떠한 임차인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교대역, 그러니까 좌우측으로 보게 되면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임대 수요층으로 임대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인데, 실제로 이곳이 그 주거 시설과 그리고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거 시설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뽑을 수가 있겠죠. 이 주변에는 아파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들, 이러한 것들까지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규모의 업무 시설들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를 놨을 때 어떠한 이제 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따라서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 이렇게 세 번째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자랑하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까지 만나봤고요. 자,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핵심 지역의 소액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맞춤 상담까지 무료로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문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문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